안녕하세요. 써니 시니어입니다. 써니 시니어는 항상 밝고 건강한 시니어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혹시 비타민C를 매일 챙겨 드시고도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효과가 없지? 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신장 결석이 생긴다더라 하는 말 때문에 몸에 좋다는 걸 알면서도 드시다가 중단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평생 비타민C의 진짜 효과는 단 10%도 누리지 못하고 어쩌면 잘못된 복용법으로 돈은 돈대로 쓰면서 건강을 해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왜 어떤 의사는 하루 100mg이면 충분하다고 하고 왜 어떤 의사는 본인이 직접 6000mg씩 먹는지 그 충돌하는 정보의 진실을 파헤쳐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간과 신장을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흡수율을 3배 이상 끌어올리는 골든타임 복용법과 정확한 용량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가장 크고 오래된 오해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지금도 병원에서 한 가지 문장을 귀에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비타민C는 하루 60에서 100mg이면 충분하다. 이 기준은 지금도 모든 종합 비타민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기준이 만들어진 시기가 무려 100년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의학 수준은 비타민의 작용 원리도 거의 몰랐던 시기였고 오직 단 하나의 목적, 즉 비타민C가 부족해서 이가 빠지고 피가 나는 괴혈병만 막으면 된다는 아주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기준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만 편의 연구가 쏟아졌고 우리는 이제 비타민C가 단순히 괴혈병을 막는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잡는 소방관이자 혈관을 청소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며 면역력을 지탱하는 핵심 항산화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조차 100년 전의 생존 기준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0mg은 최적의 건강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최악의 질병을 막는 기준일 뿐입니다. 이 기준이 왜 우리에게 맞지 않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포유류는 포도당을 원료로 몸 안에서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유전적 변이가 생기면서 인간과 일부 영장류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들, 예를 들어 염소나개, 고양이는 지금도 몸속에서 비타민C를 만듭니다. 평소에도 만들지만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병에 걸리거나 다치게 되면 평소보다 수십 배, 많게는 100배까지 비타민C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왜일까요? 몸의 염증과 싸우고 상처를 회복하고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비타민C가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비타민C는 아플 때 더 많이 필요한 필수 회복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식이나 보충제로 외부에서 넣어주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오해가 나옵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어봤자 어차피 소변으로 다 나와서 낭비다. 이건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입니다. 물에 녹는다는 뜻이죠. 우리 몸의 염증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불을 끄고 항산화 역할을 다하면 찌꺼기가 되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3000mg을 먹었는데 소변으로 2000mg이 나왔다면 그건 낭비가 아니라 내 몸이 1000mg이나 필요했구나, 혹은 내 몸이 비타민C로 충분히 채워져 있구나라는 증거입니다. 이걸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흡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소장에는 비타민C를 흡수하는 전용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2000mg을 먹으면 이 통로가 포화 상태가 되어 일부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대장으로 내려보냅니다. 대장으로 내려간 비타민C는 삼투압 작용 때문에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당겨 묽은 변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혈중 농도, 즉 피 속에 비타민C가 얼마나 있느냐는 약 3시간 주기로 움직입니다. 먹고 나서 3시간 정도 지나면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다시 서서히 떨어져 6시간 정도면 거의 원래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하루 한 번 아침에만 먹는 방식은 하루 24시간 중 단 몇 시간만 우리 몸을 보호하고 나머지 시간은 무방비로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효과를 거의 볼 수 없는 방식입니다. 우리 몸의 항염증, 항산화 효과는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지속적으로 발휘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루 3번 혹은 4번 나누어 먹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그럼 언제 먹어야 할까요? 가장 효과가 좋고 안전한 방식은 식사 직후 또는 식사 중간에 먹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산성이기 때문에 빈속에 먹으면 위가 약한 분들은 속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이 위벽을 보호하고 있는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먹으면 위산과 섞여 속쓰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꿀팁은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C가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소장에서 더 천천히 그리고 더 많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신장 결석 이야기입니다. 비타민C가 신장을 망가뜨린다. 이 주장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가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연구는 아주 특정한 조건, 즉 몸에 물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 대사 과정에서 옥살산이라는 찌꺼기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칼슘과 만나면 결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옥살산의 농도를 낮추고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결정이 생길 틈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비타민 B유과 마그네슘을 함께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성분은 옥살산이 결석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드실 때는 종합 비타민 B군 포함과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는 것이 완벽한 조합입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후반 김정규 어르신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물을 잘 안 마시는 습관 때문에 여름만 되면 응급실을 찾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의사로부터 비타민C는 결석을 악화시키니 절대 먹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염증과 피로감 때문에 고민하던 중 정확한 복용법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직후 비타민C 1000mg씩 하루 3번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2가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물을 하루 1.5리터 이상 마시고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째, 지긋지긋한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둘째, 피부가 맑아지고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정기검진에서 걱정했던 신장 결석이 새로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결석 크기가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타민C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물 부족과 잘못된 복용법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번에는 간 건강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간에 부담을 주는 물질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180도 반대입니다. 비타민C는 간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입니다. 지방간, 간염간, 수치 저하 등 간 기능이 나쁜 분들은 몸속에 활성산소와 염증이 많다는 뜻입니다. 비타민C는 간에서 직접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특히 글루타치온이라는 간의 핵심 해독 성분 수치를 높여줍니다. 즉, 간이 스스로 회복하고 해독하는 과정을 비타민C가 직접 도와주는 겁니다. 부산의 박성우 씨는 지방간으로 간 수치가 크게 올랐던 분입니다. 약을 먹어도 회복이 느렸는데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비타민C를 하루 3000mg 나누어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간 건강이 나쁜 분일수록 비타민C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먹는 게 좋을까요? 가루 비타민은 흡수가 빠르고 첨가물이 적어 좋지만 신맛 때문에 먹기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 정제알약로 드셔도 충분합니다. 형태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리포조말 비타민C는 어떨까요? 리포조말은 비타민C를 지방으로 코팅해서 흡수율을 높인 제품입니다. 흡수율이 높은 것은 장점이지만 모든 용량을 리포조말로 먹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비타민C는 소장을 거쳐 대장까지 도달하며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장 면역에도 도움을 주는데 리포조말은 그 과정 없이 바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서방형 비타민C도 좋은 대안입니다. 서방형은 알약이 몸속에서 8시간에서 12시간에 걸쳐 서서히 녹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하루 3번 챙겨 먹기 힘든 분들은 아침, 저녁 식후에 서방형 제품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비법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그래서 하루 총 몇 밀리그램을 먹어야 합니까?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이지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평균 기준은
하루 3000mg입니다. 즉 1000mg짜리 하나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겁니다. 만약 위가 약한 분이라면 500mg씩 3번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정확한 용량을 찾는 장 정결 한계 용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량을 조금씩 늘려가다가 설사를 하기 직전에 묽은 변을 보는 용량이 내 몸의 한계치입니다. 그 용량보다 살짝 낮추어 드시면 그게 바로 나에게 맞는 최적의 용량입니다. 마지막 팁입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위가 예민한 분들은 수면 중에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저녁 식사 직후까지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비타민C 복용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만성 염증 상태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가장 강력한 건강 전략입니다. 혈관, 피부, 간, 신장, 뇌, 면역. 우리 몸의 모든 노화와 질병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에서 시작됩니다. 비타민C는 이 모든 것과 싸우는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입니다. 꾸준히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5년 뒤, 10년 뒤 노화 속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정리 들어갑니다. 첫째, 하루 한 번 100mg은 100년 전 기준이며 효과를 보기 어렵다. 둘째, 비타민C는 3시간 주기로 작용하므로 하루 3번 식사 직후에 나누어 먹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물을 하루 1.5리터 이상 충분히 마시고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을 함께 먹으면 신장 결석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넷째, 비타민C는 간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간의 해독과 회복을 돕는다. 다섯째, 일반 비타민C를 중심으로 먹되 바쁘다면 서방형을 활용하라. 여섯째, 건강한 시니어의 평균 권장량은 하루 3000mg이다. 일곱째, 꾸준함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오늘 내용 중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직접 경험해본 비타민C 복용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어떻게 조합해야 심혈관 질환을 막고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최신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SUNNYSENIOR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